자, 뭐 오늘 우리 저 땅짓고 회의실 처음인데 사실은 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으로 계신 우리 김승범 과장을 좀 모셨는데, 국토부가 3기 신도시에 관해서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좀 있어, 오해야말로 또 역으로 또 이제 뭐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또 좀 궁금해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진짜 핵심 실무 그런 궁금증을 한번 좀 풀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좀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3기 신도시 하여간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엊그제 이제 사전청약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3기 신도시 사업을 큰 절차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사업지구를 발표하고 이 구역 경계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지구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지구 지정.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도시계획,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어디에 이제 지하철역이 들어가고 이런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나면은 이제 개별적인 블록별로 주택 사업 승인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하고 이제 입주자 모집하고 한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이제 입주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는데요. 신도시 5군데 모두 다 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되고 5군데 모두. 그 국제 설계 공모 등을 통해서 기본 구상안이 확정돼서 발표되었습니다.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내외 도시교통,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하여 도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 그러니까 지구 지정은 5곳이 모두 끝났고 지구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다. 내년 4월 달부터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행정 계획과 병행해서 이제 토지를 저희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를 8월 달에 왕숙, 하남, 인천, 계양 등의 토지 보상 공고가 나왔고요.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 이번 주 가천지구까지 보상 공고가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원주민들과 한 150여 차례 직접 만나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지 보상 공고 이후에도 큰 반발 없이 원주민들께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크게 이제 그 갈등 없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보상금 정도가 책정이 되면 실제로 이제 돈이 나가는 건 그러면 연말 정도. 연말 정도. 그러면 이게 보상은 언제쯤이면 완료가 될까요, 대략? 대략적으로 저희는 연말에 보상하면서 내년도 안에는 어느 정도 보상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구 계획과 보상 절차가 투트랙으로,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그리고 보상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때쯤에 사전 청약을 해서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본 청약까지 1, 2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 계획까지 확정 짓고 나서 보상 절차를 보통 밟았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지구 지정 절차만 밟고 나서 지구 계획과 동시에 사업을 약간 좀 패스트 트랙, 일종의 패스트 트랙 개념.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제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은 현재 이렇게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청약 자체는 이제 내년 7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사전 청약 이것도 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우선 좀 전체적인 아웃룩만 좀 한번.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전에 국민들께 먼저 이게 청약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 5개 신도시 모두 다 사전 청약을 할 거고요.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한 1년이나 2년 뒤에 있는 본 청약 때 100% 당첨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전 청약 하시고 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럼 그 사이 다른데 본 청약을 할 수 없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공공택지지구에 본 청약 물량이 나오면은 신청할 수 있고요. 이제 2년 먼저 그 분양권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좀 불안감이나 불안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뭐 왕숙이나 이제 하남 교산을 가고 싶은데 이거를 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본청약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 이제 한 본청약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2, 3년이 필요하니 미리 좀 작은 계획도 세우고 이사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사전 청약에서 당첨이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 장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때는 100% 확정은 아니에요. 이게 분양가는 통상 이게 토지 가격과
건축비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토지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가산 항목을 더하는 거고요. 부대 비용은 어차피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저희가 추가되는 건데 본청약 때 정확한 분양가가 나오지만 최대한 정밀도를 높여가지고 산청약 때 분양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밖에 단지 배치 개념이라든지 어느 블록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그 정보들은 다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다 공공 분양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 대상은 맞습니다. 민간이 뭐 왜냐면 예, 맞습니다. 택지를 분양해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지금 하여간 예상으로 보자면 어찌됐건 상한제도 적용이 되고 예. 또 과거 또 보금자리 주택에 뭐 물론 그게 꼭 반드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사례를 보면 조금 시세보다 좀 저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또 아무래도 뭐 수요자들 또 국민들이 좀 상당히 좀 기대를 좀 예. 많이 좀 예. 하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은 드는데. 예. 지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분양가가 얼마큼 될 것이라고 그 추정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거는 좀 나중에 곤란할 수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공공 택지에서 분양되는 분양되는 공공 분양 그렇죠. 사례를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과천 같은 경우 과천 신도시 옆에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공 분양 같은 경우 주변 시세의 뭐 55%에서 60% 그리고 하남 가밀 같은 데는 60%에서 70% 사이. 60에서 70. 예, 그리고 성남 고등 같은 데는 또 75% 정도. 조금 높네. 예, 그러니까 통상적 주변 시세보다 한 20%에서 30% 이상 저렴하다. 다만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분양 가격은 좀 다르다. 정부에서 이렇게 그 공공 택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게 공급해야지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집값이 많이 올라오고 분양가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특히 이제 뭐 신혼부부나 이제 지금 요즘 하도 문제되고 있는 뭐 2030들 영끌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찌됐건 좀 큰 도움이 될 해갈이 좀 될 수 예를 들어서 그 3기 신도시 5군데 전체 공급 호수가 18만 가구입니다. 5곳 전부 합쳐서 18만 세대. 분당 신도시가 한 8, 9만 정도 있으니까 분당 신도시 2개 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분양주택이 12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2만 4천 가구를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합니다. 네. 사전 청약에 포함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1, 2년 뒤에 본 청약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 9만 6천 세대 정도의 본 청약 물량이 있다. 라는 점을 또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 물론 이제 싼 건 좋다, 예. 싼 거 좋고 뭐 빨리 해주는 거 좋고 예. 고맙고 다 좋은데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신도시가 정말 경쟁력이 있어야 될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뭐 맞습니다. 신혼 아무리 싸다 그래도 뭐 맞습니다. 그냥 뭐 내 돈이 이게 얼마인데 솔직히 내 예. 전 재산이 걸린 예.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걸 그냥 마음대로 안 그리고 특히 이제 2030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내 집 마련을 예. 어디에 하느냐 예.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맞습니다. 예. 부분이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지금 정부가 보기에 3기 신도시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점들을 꼽는다면 일단은 직장까지 거리 그리고 직장까지의 교통편이 편리하냐.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자연 녹지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되었느냐. 그리고 거기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판교가 성공했던 사례를 봤듯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입주를 해서 이 자족 도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아이 키우기 도시, 예를 들어서 국공립 유치원,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100% 다 국공립 유치원을 공급하는 걸로 우리 교육부와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 점들도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주택 자체가 기존엔 공공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작고 또 질도 낮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 왔죠.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왜냐면 그전에 전용 5구 이하의 평형의 주택만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 60% 이상이 60에서 8호 면적을 선호를 합니다. 60에서 8호 제곱미터. 그래서 이번에 저희 60에서 8호 면적을 지침을 개정해서 최대 50%까지 60에서 8호 중형 평형을 공급을 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그 주택의 어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내고 굉장히 10년 이상 거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이가 없을 때의 집안 구조와
아이가 있을 때 지방 구조가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서 그 생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 집안 환경을 꾸밀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주택 품질 제고하는 방안을 지금 LH 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산업 청약하기 전에 그 방안이 마련되면은 조감도나 이런 영상으로 좀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예를 들면 직장 어떤 교통 편의적인 측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 교통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죠. 제일 큰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3호선 연장, 그리고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9호선 연장, 예.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고양선 이런 지하철 계획을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나머지 왕숙이나 창릉은 이제 9월, 10월달에 확정을 지을 거고요. 예. 근데 이 교통대책도 그 절차를 좀 아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신 게 교통대책을 저희가 발표하고 나서 이게 확정 지으려고 하면은 예. 그 예타를 또 거쳐야 됩니다. 아, 예타를? 예타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과거 신도시에서 보면은 도시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 또 완성되고 나서도 이제 철도나 이런 것들이 개통되지 않아서 굉장히 뭐 10년 교통 불편이 굉장히 심하다는 예, 얘기를 그것도 예, 알려주죠. 많이 듣고 저도 이제 그런 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상기 신도시만큼은 그러지 말자는 게 저희 원칙이고요. 그래서 교통대책이 그럼 2기 신도시나 이럴 때 교통대책이 왜 늦어졌는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통대책을 이게 발표하다 보니까 발표가 나서 지하철랑 역사 위치라든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이런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10년 지나서야 이제 뭐 개통하고 이런 과오를 범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통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하철과 노선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협의를 끝냈고요. 끝내고 발표를 했고 이거는 이제 재정이 안 들어가고 이제 LH가 이제 분양가의 이 비용을 태우는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이제 부담금? 이 예. 사업을 100% 진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를 받습니다. 아. 이 공공기 예타도 올해 4월달에 기재부에 이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대책이 신속히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공공기관 예타를 요청했고 기재부에서도 4월달에 5개월 안에 끝내주겠다. 보통 철도 같은 경우는 재정 예타 2년, 3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아, 통상 2, 3년인데. 근데 5개월 안에 끝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빠르면 9월, 10월달에 9, 10월 예, 9월, 10월달에 지금 공탈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인천 계양의 SBRT 같은 공탈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연말쯤이면 이제 공탈 완료될 것 같고요. 예. 9월, 10월달쯤에 저희가 이제 지하철 최종 서울시랑 협의만 된다고 하면은 예. 남양주 왕숙의 9호선, 아, 9호선 고양 창릉의 이제 고양선 등을 예. 공탈을 신청하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공탈 확정 짓고 나면 결론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입주 때는 아니더라도 본격적인 입주가 될 때쯤 되면은 그 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또 이게 첫 입주하시고 지하철 개통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원래 그러면 광역버스나 이런 것들로 예, 이제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광역버스가 운행이 안 됐던 게 이제 사람이 이용객들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운영비 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에서도 참여를 안 했어요. 저희가 광역교통부담금에 이제 이 광역버스 운영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를 좀 보조를 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음. 적게는 뭐 2, 3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하철 개통하기 전까지 광역버스를 차질 없이 차질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LH가 부담하는 걸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첫 입주 시점이 대략 언제쯤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이게? 24, 25년도 말쯤에는 첫 입주가 될 겁니다. 아, 25년 예. 말쯤.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 아까 얘기하신 공공기관 타당성 조사 이게 끝나서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가 되면 예. 이제 본격적인 뭐 설계 작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겠죠? 예, 맞습니다. 하반기 바로 예. 들어갈 거고요. 공사가 그럼 착공이 되는 거는 뭐 한 2023년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4, 5년 예. 보면 한 2027년, 8년. 8년쯤. 예, 8년. 그래서 한 2, 3년 2, 정도 3년 정도의 텀이 예, 생기겠네요. 예. 공백이. 예, 그 공백은 말씀드린 대로 광역버스로 이제 대체하고요. 28년도가 본격적 입주 시점입니다. 28년을 일단 본격적인 입주다. 예. 그러면 대략 한 그쯤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하철이 결국 개통이 되지 예, 않겠느냐. 개통 목표로 이렇게 예. 저희가 이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 사업도 있거든요. 또 도로도 또 중요하죠.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지금 하남이나 이제 과천 같은데 도로교통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 지은 사업은 벌써
일부 사업은 인허가 절차 실시 설계를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업은 첫 입주하기 전에 완공 목표로, 또 지하철은 본격 입주할 때 완공 목표로 이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 교통 대책에만 저희가 8조 이상을 제가 투자합니다. 예. 한 8조 투자하고 교통 대책이 신도시급을 다 합치면은 한 100개 사업이 됩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합쳐서 그 100개 사업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관리 칸을 만들어서 예. 지금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시설계가 나간 것도 있고 공정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예. 이번에 3기 신도시만큼은 본격 입주와 함께 교통 대책이 어느 정도 완비된 그런 교통이 편한 신도시로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주 이제 그것도 예.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예, 그죠? 과거 신도시에 달리 이제 3기 신도시는 자중 용지 또 기업들이 입주하는 용지를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많이 확보를 했고요. 기업 용지만 확보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또 만들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예,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판교에 많이 들어왔던 이유가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배후 주거지도 잘 갖춰졌기 때문에 또 경기도 성남시가 굉장히 기업들 유치하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기업 용지를 확보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도시 첨단 3단으로 중복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 도시 첨단 3단으로 중복 지정하게 되면은 토지를 조성 원가로 주고요. 조성 원가. 예, 조성 원가로 주고 일종의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어떤 인센티브겠죠. 예, 인센티브인 거죠. 예, 토지가 조성 원가로 예, 원가를 제공된다. 주고 물론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예. 공업 물량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조성 원가를 주고 이 법인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예, 법인세를 5년 동안 또 감면을 해줍니다. 취득세 50%에 법인세 5년간. 이런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들이 들어오는 기업용지 인근에 청년주택 또 창업주택 이런 임대주택을 좀 배치해서 IT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판교 같은 경우는 젊은 기업 우리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워낙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용인, 광주, 예, 그래가지고 뭐 곳곳으로 지금. 예, 그래서 그 기업 용지 인근에 이제 청년주택, 창업주택을 배치해서 직주근접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거기 근무하는 젊은 종사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국토 확해와 함께 저희가 이 5개 신도시의 특징 등을 분석해서 어떤 기업들 유치하면 좋은지 예, 이런 연구 영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 신도시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신도시의 이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예. 적인 그런 측면도 좀 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일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주말만 되면 이렇게 우리 여의도 같이 쫙 빠지는데 네. 그런 것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업 용지가 들어오는 곳에 멀티 컴플렉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극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즐길거리, 예, 그렇죠.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녹아낼 수 있도록 지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요. 예, 공원 녹지. 그러니까 공원 녹지. 예. 네, 이것도 중요하죠. 또. 뭐 저도 이제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가보면은 굉장히 아파트는 잘 지는데 워낙 용적률 300%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숨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 초반대고 공원 녹지 비율이 전체 부지의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딜 가도 5분 안에 공원 녹지를 갈 수 있도록 재밌는 게 5개 신도시 모두 다 가운데 천이 지나갑니다. 아, 천이요? 예, 왕숙 신도시는 왕숙천, 예. 하남 교산 신도시는 덕풍천, 덕풍천. 고양 창릉 신도는 창릉천, 천이 가운데 지나거든요. 이 수변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이 서울도 이제 고수부지 인근의 아파트가 굉장히 삶의 주거 여건의 만족도가 높듯이 한강변 상당히 비싸죠. 예, 뭐 탄천 주변 아파트도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만족도 높죠. 그래서 이 한강 이 강을 최대한 살려서 호수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고수부지 만들어서 그 주거 단지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주거 만족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